안녕하세요. 벌써 7월 하순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여러분들은 혹시 비 피해가 없으셨는지요? 비가 안 오면 너무 덥고, 비가 오면 시원해서 좋긴 한데, 또 너무 많이 와서 또 이런 비 피해가 생기고, 안타깝습니다. 적당히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황색의 그 능소화 꽃을 많이 보실 텐데요. 오늘은 능소화와 듣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능소화는 공들여 키우지 않아도 잘 자라고 생명력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능소화에 대한 전설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능소화에 대한 전설이 매우 예전합니다. 지금 능소화에 대한 사진이 나가고 있죠. 능소화 사진이 나가고 있죠. 꽃이 예쁘죠. 자, 능소화 전설은요, 옛날에 복사꽃같이 고운 소화라는 궁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임금의 눈에 띄어 하룻밤 사이 빈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빈의 처소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에 한 번도 임금이 빈의 처소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빈은 혹시나 임금이 자기 처소에 오지 않을까 하여 담장을 서성이며 이제나 저제나 임금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않고 기다리다가 영양실조와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 후 여름날 빈의 처소 담장에는 기가 쫑긋한 모양을 닮은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바로 능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능소화는 담장 너머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작은 소리라도 감지하려는 듯 길을 활짝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날 담을 타고 흐르듯 피는 능소화는 소화라는 궁녀를 생각하게 하는 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능소화를 볼 때마다 얼굴 모르는 소화라는 궁녀를 상상하곤 합니다. 능소화는 여름 내내 피고 예쁘지만 특히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가 가장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능소화의 꽃말은 명예와 영광과 그리고 그리움인데요. 저는 이 세 개의 꽃말 중 그리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운 마음으로 임금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려고 담밖을 내다보던 능소화를 보며 오늘 듣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듣기보다 자기 이야기 하는 것을 대체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어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며 건성으로 듣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함께 있어도 서로 마음을 교감하고 나누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 교감하고 마음이 흐르면 연결이 되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요. 그럴 때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지요. 함께 있다고 꼭 그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교감을 할 때 그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 함께 있지는 않아도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혼자 있어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죠. 그리고 함께 있어도 마음을 나누지 않고 서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조용히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 경험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아는 사람 중에 한 2명이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기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주변 사람은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이렇게 해서 저분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죽하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까 싶어서 열심히 듣고 공감도 열심히 해줬어요. 몇 번이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할 데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몇 년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날 이 사람은 나를 상담자 또는 청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런 역할을 나한테 요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이제 조용히 마음으로 멀어져 갔어요. 그래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학교에 있으니까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지만 그럭저럭 점점 멀어져 가면서 8년 만에 완전히 정리되었고 한 사람은 5년 만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몇 년을 만나도 너 어떻게 사니? 어떤 생각을 하니? 뭐가 힘드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고 자기는 맨날 힘든다는 얘기를 하고 뭐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자기 앞으로 계획은 뭐일 거라는 둥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관계에서 오랫동안 무게추가 기울어지면 관계도 균형이 깨지고 오래 유지 못하게 됩니다.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오래 관계를 유지 못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다 자기도 이해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마음으로 연결되고 싶은 거지 일방적으로 듣는 역할만 하고 위로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얘기하고 맨날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이해받고 싶고 우리도 얘기하고 싶죠. 그리고 세상 사는데 다 힘들죠. 자기만 힘드나요? 우리도 힘들 때 있죠. 다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매번 만날 때마다 n분의 1로 시간을 나눠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방 마음도 묻고 듣고 살피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 관계에서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관계는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조용히 멀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지요. 관계는 상호적이죠. 한쪽만 듣거나 한쪽만 기다리는 것은 안 되죠.
힘들 때 자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가끔씩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묻고 그의 마음을 살피고 공감해 주는 거가 관계 유지에 필수죠.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여지는 관계는 오래 못 간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묻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들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웃음꽃 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